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CJB 뉴스는 충북기자협회가 실시한 6일 지방선거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차기 충북지사 적합도는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먼저 조상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민의힘 김영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 가운데 차기 충북지사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노영민 37, 김영환 52.9%로 오차 범위를 벗어난 15.9%포인트 차이로 김영환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역별로는 충주, 제천, 단양과 증평, 진천, 음성에서는 김영환 후보의 적합도가 2배가량 높았습니다. 청주는 두 후보가 40%대로 접전 양상이고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은 11.6%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김영환 후보의 우세는 60대 이상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결과입니다. 18세에서 29세 그리고 30대에서는 두 후보가 경합을 벌였고 40, 50대에서도 김영환 후보의 우세는 5%포인트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은 김영환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노영민 36.7, 김영환 55%로 나왔습니다. 격차는 18.3%포인트로 적합도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5.4, 국민의힘 50.5%로 노영민, 김영환 후보의 적합도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충북기자협회가 여론조사기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유무선 ARS 전화로 충북 유권자 1,004명의 응답을 얻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청주시장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이범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후보에게 오차 범위를 벗어나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내용은 이태현 기자입니다. 청주시장 후보 적합도를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이범석 후보가 49.3%,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후보가 36.1%를 보이며 13.2%포인트 오차 범위 이상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기타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는 답변은 2.7%였고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한 부동층은 11.8%였습니다. 이범석 후보는 남녀 모두 모든 연령대에서 송재봉 후보를 앞섰습니다. 특히 남성과 60대에서 높은 지지도를 보였고 반면 송재봉 후보는 비교적 여성과 40대에서 높은 지지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 4개구 모두 이범석 후보의 지지도가 높았는데 상당과 서원에서는 20%포인트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인 데 반해 진보적 성향이 강했던 흥덕구에서는 3.8%포인트로 가장 적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당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이범석 후보가 53.7%로 33.7%에 그친 송재봉 후보를 20%포인트 앞서며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충북기자협회가 여론조사기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30일부터 이틀간 유무선 ARS 전화로 충북 유권자 1,004명의 응답을 얻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북교육감 선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윤건영 심의보 두 예비 후보가 단일화 여론조사를 오는 9일과 10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윤건영 후보 지지선언 명단에 현직 공무원의 이름이 들어간 문제를 놓고는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주 심의보 윤건영 충북교육감 예비후보가 둘 사이 후보 단일화를 선언한 이후 열린 보수 성향 후보 3명의 2차 정책 토론회. 자신을 뺀 단일화 선언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포문을 연 김진균 예비후보는 지난주 윤건영 예비후보 지지 선언을 한 퇴직교원 1,000여 명의 명단에 현직 교원의 이름이 들어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윤건영 후보님께 1,004명인지 1,104명인지 퇴직 교원들이 지지 성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직 공무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윤건영 예비후보는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지지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의 해프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선생님 의사와 무관하게 아마 그분은 찬성한다고 얘기하면서 확인이 안 된 상태로 이렇게 이름이 거명됐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올린 그분도 또 전혀 자기 의사가 없었는데 이름이 올라간 그분도 서로 이해가 돼서 하지만 현직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현직 공무원들의 신분과도 관련되는 부분 있는 일을 경솔하게 그렇게 처리하는 부분은 자제해 주셨으면 하고. 이번 교육감 선거의 변곡점이 될 걸로 보이는 심의보 윤건영 두 후보의 단일화 여론조사는 오는 9일과 10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노력해오지 않은 그분을 제외하고 두 사람만 먼저 하게 되는 건 저희들로서도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충북교육감 선거가 3자 구도로 치러질지 아니면 김진균 후보의 단일화 동참으로 양자 대결로 압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한편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1일 충북교육감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 후보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돌봄과 급식, 특수교육 등 교육복직 서비스 강화와 비정규직 고용 안정 등과 관련된 것으로 충북지부는 오는 11일까지 각 후보들에게 답변을 요구했고 조합원과 학부모, 시민 등의 답변 내용을 공개해 투표의 판단 근거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가 대부분 풀리면서 지역에서도 경제활동 재개, 리오프닝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유통업체들은 오프라인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고 대학 간은 봄 축제 재개로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백화점은 세계적인 밀리언셀러 캐릭터를 활용한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가정의 달 행복을 테마로 한 전시와 체험, 사은 이벤트로 고객과 함께 즐기는 행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감 겪으시는 분들이 백화점에 오셔서 다양한 전시나 이벤트 콘텐츠를 즐기시고 이를 통해서 좀 행복을 느끼실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매출이 반토막 났던 지역 뷰티 매장들도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활동할 MZ세대를 겨냥한 신상품 등 리뉴얼된 상품 라인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미용에 관심이 높아지는 젊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클렌즈를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달 말부터 2년 넘게 중단된 대학 축제도 재개되며 공실률이 최고 20%에 달했던 대학 상권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축제와 더불어 체육 행사 등도 열릴 예정이어서 개점 휴업 상태였던 지역 이벤트 시장도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빨리 이런 문화생활이 다시 재활성화돼서 학우들이 좀 대면으로 동기들도 만나고 선후배 간의 교류도 쌓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경제활동 재개, 리오프닝 바람으로 지역 상권이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멸종위기 식물 2급인 복주머니란을 대량 증식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소중한 식물 자원을 보존하고 대중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뾰족한 꽃잎들 사이로 커다란 주머니 모양의 꽃잎이 달려 있습니다. 국내 야생란 가운데 크고 화려한 꽃으로 손꼽히는 복주머니란입니다. 요강꽃, 개불알꽃으로도 알려진 복주머니란은 멸종위기 2급 식물입니다. 이렇게 생기는 꽃이 외국 종도 있지만 우리 종이 엄청 까다로워요. 재배가 온도라든가 이런 생육 환경이 엄청 까다롭기 때문에 충북농업기술원이 멸종위기 식물 복주머니란의 복원 연구 성과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복주머니란 종자를 인공 배양하고 대량 증식하는 특허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겁니다. 농업기술원이 이번에 공개한 복주머니란은 토종 복주머니란 등 20여 종, 지난 2001년부터 국립수목원과 함께 복주머니란의 유전적 복원 연구를 진행한 결과 자연 발화율은 0.1%에서 64%까지 향상됐습니다. 자연 발화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발화도 시킬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조직 배양하면서 기내 발화시키면서 그 오염률을 낮추고 그리고 생산율을 높이는 게 충북농기원은 경기도 국립수목원과 제천 등 복주머니란 자생지에서 적응성을 검토하는 등 자원 복원에 더욱 힘쓸 계획입니다.
소중한 유전 자원들을 복원하고 대량 증식하여 농민들에게 소득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원예 산업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국내 개체수 2,000주 미만에 그치고 있는 복주머니란 이제 우리 주변 곳곳에서 만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4월 충북 지역의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5% 넘게 상승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4월 충북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7.59로 지난달보다 0.9%, 지난해 4월보다는 5.3%나 올랐습니다. 충북의 소비자 물가가 5%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1년 8월 이후 10년 8개월 만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최근 M17 라인 신축을 염두에 두고 청주시에 하루 최대 18만 톤의 공업용수 공급이 가능한지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닉스는 M17 라인 신축이 확정되면 가동 첫 해인 오는 2025년에는 하루 4만 5천 톤, 이후 5년에 걸쳐 해마다 증설이 진행되면 최대 18만 톤의 공업용수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청주시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등과 면담을 통해 하이닉스 측이 공업용수를 확보하는 데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륜차 제조업체인 DNA 모터스의 본사가 경남 창원에서 충주로 이전할 전망입니다. 충주시는 DNA 모터스와 어제 35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DNA 모터스는 동충주 산업단지의 공장을 완공하고 내년 하반기쯤 입주할 계획으로 향후 200여 명의 인력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충주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가 복지시설과 저소득가정 아동후원 약정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약정에 따라 재단은 올해 충주 지역 아동 130여 명에게 1억 8천여만 원을 후원하기로 하고 추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지난해에도 충주시 관내 아동을 위해 1억 7천여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청주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올해 67억 원을 들여 내구 연한이 지난 낡은 상수도 관로를 교체합니다. 교체 대상 지역은 상당구 수동, 청원구 우암, 내덕, 덕수, 내수읍 덕암리, 흥덕구 운촌동 5개 지역 13.5km의 상수도 관로입니다.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